이제 분수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합시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수체계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분수는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에서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는 것. 예를 들어 중학교의 분수를 볼까요? 루트 5분의 3 이런 수는 무리수죠. 고등학교의 분수는 2i분의 3이 있었죠. 허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의 분수 3분의 2 또는 2분의 5와 같은 이런 분수, 유리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초등학교의 분수는 사실상 유리수라는 겁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분수는 수의 속성에 의한 분류체계, 여기에 속하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있는 여기 분수들을 보세요. 이 분수들을 분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유리수, 무리수, 아니면 허수, 복소수 이렇게 하지 분수라는 용어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수는 수체계에 속하는 수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분수는 자연수나 정수, 유리수나 무리수, 실수, 복수수 이런 수들과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수가 숫자를 표기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수가 또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수와 소수는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죠. 따라서 어떤 수가 분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참 쉬워요. 겉모양만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수가 어떤 종류의 수이든지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 그 수는 무조건 분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분수는 왜 필요한 거죠? 역시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수의 확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보세요. 자연수들을 모아놓았으면 이것들을 대상으로 모종의 조작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죠? 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렸듯이 계산이라는 기계도 할 수 있는 답만 구하는 계산이 아니고 연산입니다. 왜 연산이라 하는지 주목하세요. 사칙 연산 가운데 먼저 덧셈과 곱셈을 실행해 볼까요? 답이 얼마냐가 아니고 어떤 수인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항상 자연수였죠. 수학에서는 이를 두고 자연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뺄셈은 어떨까요? 5 빼기 2는 3이죠. 그런데 2 빼기 5는 이런 문제를 2학년 아이에게 주면 문제가 틀렸어요 이러면서 눈을 흘길 겁니다. 자연수 집합만으로는 뺄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0 그리고 음의 정수라고 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걸 자연수 옆에 놓아보세요. 즉 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끼리 뺄셈은 항상 정수가 되죠. 문제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뺄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눗셈은 어떨까요? 6 나누기 3이죠. 그런데 16 나누기 3 자연수도 정수도 물론 아닙니다. 이 나눗셈 결과를 3분의 16 이렇게 표기하고 정수 옆에 놓는 겁니다. 3분의 16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나눗셈 기호의 선분 그대로 두고 위의 점과 아래에 있는 점 대신에 각각 p제수 16과 제수 3을 넣어 만든 수죠. 이게 바로 분수입니다. 분수의 한자 분의 뜻이 나눈다는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분수가 나눗셈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수들을 유리수라고 부르죠. 또 그러면서 이걸 정수까지 포함하는 유리수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든 겁니다. 유리수의 한자 리는 무슨 뜻이냐면 비, 몇 대 몇이라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란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16대 3이라는 비는 분수 3분의 1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나누기 3이라는 나눗셈은 16대 3이라는 비, 또 분수 3분의 16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왜 분수가 필요한지 그 이유 밝혀졌습니다. 나눗셈을 위해서 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수 표기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집합도 나눗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 분수는 이렇게 나눗셈과 관련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분수를 나눗셈과 관련 짓지 않고 사과 자르기, 피자 자르기 또는 원이나 사각형의 등분할을 떠올리는 거죠? 그건 바로 교과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교과서는 전쟁 직후인 1954년에 발행됐죠.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인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이 실행됩니다. 이 무렵 우리 국민의 하루하루는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참으로 힘든 나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나 되는 약 200달러였다니 뭘 더 말하겠어요. 당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밀가루 포대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농산물 원조 가운데 하나인 악수표 밀가루라는 겁니다. 학교는 점심때 미국의 인견 농산물이었던 옥수수 가루를 찜통했죠. 빵을 만들어서 나눠줬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결석이 줄었다고 하니 웃어넘기면서도 참 착잡하죠. 정부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국민들의 비참한 삶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유지에만 몰두했어요. 하긴 남침 대비는커녕 전쟁이 발발하고 단 3일 만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미리 녹음된 방송만 틀어놓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렸으니 국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주랭랑을 쳤던 그 사람들, 전쟁이 끝났다고 뭐 달라졌겠어요? 4.4 5.2개헌 이런 기상천외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영구집권을 노린 건데 이때 대한수학학회 회장이 등장합니다. 반올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영국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참 모욕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온갖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이 무능하게 짝이 없는 정권에 온 힘을 모아 저항했으니까요. 1960년 4월 19일 학생운동을 기폭제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희생까지 무릅쓰고 이룩한 민주주의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의 총칼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2년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출범해서 경제개발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른바 개발독재 시대의 막을 열었으니까요. 5.16 군사 쿠데타 소식을 전하는 그 당시 신문기사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학 수준이 어떤 정도였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면 전체에서 숫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숫자 여기 표시된 게 전부입니다. 아래의 광고에서 숫자 70은 한자 7과 아라비아 숫자 0을 함께 사용했고 그 외에는 모두 한자입니다. 1960년대 우리는 아직도 아라비아 숫자를 실용화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학교에서만 배울 뿐이고 일상생활에서 숫자는 모두 한자로 표기했다는 거, 마치 중세 유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어떠세요? 빠르고 정확한 계산? 이건 고사하고 필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두 손 들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판을 사용해서 계산했던 겁니다. 주산을 가르치는 학교 과목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주판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짓거리에 우리 아이들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쏟아부어졌어요. 6차 교육과정인 1990년대까지 주산교육은 계속되었으니 참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하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돼요.
필산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걸 거부하는 수구 반동 세력은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늘 어디서나 존재하나 봅니다. 아라비아 숫자 덕택에 계산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이 책을 참고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대를 역행하는 어른들의 무지가 고스란히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를 아라비아 숫자에서 보았는데, 사실 이 영상의 주제인 분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2차 교육과정은 2학년 1학기에 분수를 도입합니다. 1차보다 한 학기 앞당겼는데 참 이상한 건 여기도 분수 단원이 없네요. 생활중심 교육과정도 아닌데 분수가 어디에 있는 거죠? 4단원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단원에 분수가 도형과 함께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죠? 주사위의 겉에 있는 네모 모양과 성냥갑의 겉에 있는 네모 모양을 대봅시다. 수나미는 공 모양의 물건도 모으고 둥근 기둥 모양의 물건도 모았습니다. 우리도 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모아봅시다. 또 서로 대봅시다. 3차원 공간 도형에서 네모와 세모 모양을 확인하고 이어서 바로 다음 쪽에 분수가 갑자기 느닷없이 제시됩니다. 철수와 영희는 색종이 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몫은 한 장의 반입니다. 반은 2분의 1이라고 하고 2분의 1이랐습니다. 빨간색 종이 한 장을 다음 그림과 같이 반으로 나누고 다시 반으로 나눕시다. 똑같이 넷으로 나눈 한 조각을 4분의 1이라 하고 4분의 1로 씁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수 2분의 1과 4분의 1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분수를 도입하려고 도형 단원에 분수가 배치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분수인가요? 앞에서 분수가 나눗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3분의 7, 4분의 9 이런 분수는 물론 나중에 가르쳐 주겠죠. 하지만 이건 제쳐두고 2분의 1, 4분의 1 이와 같이 분수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만 제시하는 거, 이건요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알려준다면서 다리만 만져보게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분수에 대한 오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교과서는 분수의 본래 뜻인 나눗셈과는 한참 동떨어진 색종이 오리기 같은 걸로 분수를 도입했을까요? 미국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교과서 HSP, 그러니까 하커트 스쿨 퍼블리셔라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서 발행한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1학년이에요. 놀랍게도 1학년에 프랙션이라는 분수 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학년이나 앞서서 분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 equal parts, 같은 부분이에요. 한 개의 삼각형을 두 부분으로 똑같이 자른 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기, 사이즈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넓이, 에어리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렇죠? 넓이를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즈, 즉 크기가 같다는 것만 눈으로 확인해라.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넓이 구하기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halves, 즉 절반들입니다. 이걸 분수 2분의 1로 표기하고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수학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언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fourth, 4분의 1이라는 분수, 3분의 1이라는 분수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parts of a group, 즉 전체의 부분이라는 건데요. 분수 4분의 1이 전체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다. 즉 분수가 전체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의 교과서 모두 이렇게 분수를 도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1학년 아이들에게 분수를 알려주죠?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다리만 만져보라고 하고 그게 코끼리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분수의 극단적인 사례만 제시하고 분수를 도입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도형을 분할해서 분수를 도입하는 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나눗셈과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수의 확장과도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분수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수학이 아니고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언어 학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왜 그렇게 분수를 도입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회 환경과 문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어권에서 프랙션은 수학 용어이지만 동시에 일상적 단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A little bit, 즉 아주 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다음 예문을 보세요. Would you step down a fraction? 조금만 내려가 주시겠어요? Just give me a fraction. 조금만 주세요. 용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표기도 생활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 간판에 내건 이 가격표 보세요. 1달러 미만의 금액인 90센트를 분수 10분의 9라고 표기한 겁니다. 고속도로 표지판 분수 표기가 쉽게 눈에 띕니다. 이 표지판에는 4분의 1마일 남았다. 플라워 애브뉴까지 이렇게. 또 템퍼런스 애브뉴까지는 1과 2분의 1마일 남았다. 분수 표기잖아요. 주방에서도 분수 표기가 있어요. TSP 티스푼이에요. TBS 테이블 스푼이에요. 티스푼은 테이블 스푼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분수 모르면 요리할 때 애를 먹을 것 같죠? 미국 동전 25센트짜리를 뭐라고 하죠? 쿼터라고 합니다. 이건 분수의 4분의 1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분수를 꽤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분수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연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분수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색종이 좁기, 색종이 오리기, 피자 자르기 이런 걸 하면서 마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듯이 분수를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분수 표기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수학적 의미를 배제한 분수 도입은 분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분수는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수로만 아이들의 머리에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이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아이들은 분수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분수 때문에 수학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분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분수 용어가 일상 용어도 아니고 분수 표기를 많이 접하지도 않아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았다면 굳이 이들을 따라할 필요 없어요. 학교 수학 수업에서 처음 분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분수라는 표기도 접하게 되니까 전혀 우리는 급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미국 교과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냥 미국 걸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이상한 분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즉 이후의 교육 과정에서 분수가 어떻게 복잡하게 꼬여졌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Good day.